어떤 특정 분야에 딱 고도로 전문화된 부티크 에이전시, 이런 곳의 접근 방식이 혹시 어떤 영감을 주는지요? 제공된 자료만 보면 구글 광고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중소기업에게는 단순 대행사를 넘어서서 정말 든든한 파트너이자 길잡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광고 운영 기술 좋다 이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예를 들면 플랜 세분화나 교육 콘텐츠 같은 거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들, 예산 제약 속에서 성과 개선하는 거나 데이터 활용 어려워하는 거, 이런 데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주려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Welcome to this deep dive. Looks like we've got a really interesting one tod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웹사이트 자료, 이걸로 앱소디존이라는 회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구글 광고 전문 부티크라고 하던데 과연 어떤 곳일지,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앱소디존 공식 웹사이트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또 어떤 접근 방식,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특히 구글 광고나 중소기업 마케팅, 여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앱소디존이 내세우는 그 핵심 역량, 그리고 그들만의 방법론, 이게 고객한테 실제로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죠.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We do more with less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슬로건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앱소디존, 스스로를 그냥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스타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 파트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을 위한 구글 광고 전문 부티크,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회사가 처음부터 광고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점. 2015년 그쯤엔가 원래 다이어트 앱을 한 3개 정도 개발하던 스타트업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앱 홍보하려고 구글 애즈를 직접 막 운영하면서 이쪽 분야에 발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 수단으로 구글 광고를 막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이게 어쩌면 그냥 이론만 아는 것보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더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시작해서 크몬 같은 프리랜서 마켓이나 유튜브 통해서 보니까 400개가 넘는 구글 애즈 계정을 관리하고 교육까지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해요. 결국 이 구글 광고 컨설팅이랑 대행, 이게 이제 주력 사업이 된 거죠. 스스로 겪었던 어려움을 풀다 보니까 그게 전문성이 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자료 보다 보니까 디디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요. 이 회사 핵심 인물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 디디라는 분이 앱소디전의 거의 얼굴, 그리고 지식 공유의 중심, 이렇게 보입니다. 2019년에는 구글 광고하는 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 여셨고 2022년에는 아예 같은 이름으로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웹사이트에서도 콜미 디디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막 딱딱한 전문가 이미지보다는 좀 친근한 조력자, 이런 걸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튜브, 책, 또 강의까지 광고주들이 진짜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네요. 이런 활동 자체가 전문성을 딱 보여주면서 동시에 신뢰도 쌓고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 광고 잘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하는지를 꾸준히 알려주면서 잠재 고객들하고 관계를 쭉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역량은 뭘까요? 웹사이트에서는 데이터 분석력,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여기에 스타트업 DNA, 이걸 강조하던데요. 네, 크게 4가지를 딱 꼽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제 성과로 증명하는 크리에이티브. 둘째는 스타트업 DNA에서 나오는 빠른 기획이랑 실행력. 셋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소통. 그리고 넷째는 책 출간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이미 검증된 신뢰성, 이렇게요. 여기서 퍼포먼스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그냥 보기 좋은 광고가 아니라 목표 달성, 예를 들면 전환율 올리는 거, 여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광고 소재를 기획하고 만드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DNA의 기획 실행력,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대행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아마도 가설 세우고 빨리 한번 해보고 데이터 보고 또 바로 방향 틀고 이런 식의 좀 민첩한 접근 방식 이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막 큰 캠페인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효율 보고 괜찮으면 키우고 이런 스타트업 특유의 린한 방식을 광고 운용에도 적용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냥 주어진 예산 다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 뭐 이런 뉘앙스. 아, 실제 성과 사례들을 보면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광고 예산을 안 늘리고 전환수를 늘렸다거나 예산이 줄었는데도 전환수는 지켰다 이런 거. 와, 이거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들으면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네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쇼핑몰에 리드 광고라고 하죠. 잠재 고객 연락처 받는 거. 이걸 추가하자고 제안해서 성과를 냈다는 사례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업주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고 표현하던데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고 하고요. 스스로를 작은 회사의 마케팅 조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지쉐드나 더마름 다이어트 이런 구체적인 고객사 이름도 나와 있군요. 아, 그리고 풀퍼널 LG의 표준을 제시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풀퍼널이라는 건 뭔가요? 개념이 좀 궁금한데요. 풀퍼널이요? 그게 이제 소비자가 브랜드를 맨 처음 알게 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갖고 구매를 고려하고 실제로 사고 또 재구매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클릭이나 구매 전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 여정 전체 단계에 맞춰서 구글 광고를 전략적으로 써서 최적의 성과를 내겠다. 뭐 이런 포부를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상황에 딱 맞춰서 서비스 플랜도 3개로 나눠놨더라고요. 1인 대표님들을 위한 미니, 스타 브랜드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디디스타, 그리고 모든 걸 다 알아서 관리해준다는 맥스, 이렇게요. 아까 알잘딱깔센이라는 표현 보셨죠? 아마 이 맥스 플랜 설명하는 말이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처리해준다 뭐 이런 신조어잖아요. 그만큼 고객이 신경 쓸 일을 최소화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 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로는 시각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주고 또 실제 성과내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준다는 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 서비스 말고 교육 콘텐츠로 제공하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VOD 형태의 비트박스2, 이건 CEO나 CMO를 위한 2시간짜리 구글 애즈 속성 과정이라고 하고 멜로디는 마케터들을 위한 건데 반응형 배너 광고 소재 만드는 가이드라고 소개돼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디라는 분이 직접 강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이나 대학, 예를 들면 청운대학교 스타트업 과정 같은데 나가기도 하고 웨비나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이랑 연계된 교육 같은 거요. 과기정통부나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하는 사업 같은 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YBM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랑 협력하면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투라인, 헤이조이스, 카카오자회사, 케인웍스 이런 구체적인 협력 사례들도 언급돼 있고요. 단순히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역량을 치르는데도 좀 기여하려는 모습 같아요. 웹사이트에 디디즈 에세이라는 코너가 있던데 여기서 앱소드 이전 아니면 디디의 광고 철학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제 몇 개만 봐도 흥미로웠어요. 네, 거기 가보면 상당히 좀 솔직하고 실용적인 관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구글 광고 효과 높이는 5가지 방법 이런 실용적인 팁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의 함정 이런 주제에서는 예전에 대행사들이 왜 구글 광고를 좀 다루기 어려워했는지 그런 분석도 하고요. 또 구글 광고를 한다는 것, KPI 만들기 여기서는 그냥 전환 수치 말고 다양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면서 구글 광고가 마케팅 전체를 조망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프렌들리 퍼스트 이 제목이 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 데이터 프렌들리를 먼저 해라.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이러면 뭔가 막 거창한 시스템 갖추고 전문 분석가 있고 이런 대기업 사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랑은 좀 먼 얘기 같고. 이분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를 꾸준히 보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랑 친숙해지는 데이터 프렌들리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현실적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당장 완벽한 분석 시스템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있는 데이터라도 꾸준히 좀 들여다보는 문화부터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와, 정말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아는 그런 통찰이네요. 마지막으로 광고 대행사 MBTI라는 에세이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광고주랑 대행사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는 거죠. 각자 성향이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MBTI 유형에 빗대서 좀 재밌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또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는 거겠죠. 네, 오늘 앱스디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회사를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이어트 앱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구글 애즈 전문가로 성장한 그 독특한 배경부터 디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지식 공유, 또 데이터와 크리에이티브를 결합한 되게 실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현실에 맞춰서 데이터 드리븐보다 데이터 프렌들리를 먼저 하자는 그 철학까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광고 운영 기술 좋다 이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예를 들면 뭐 플랜 세분화나 교육 콘텐츠 같은 거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들, 뭐 예산 제약 속에서 성과 개선하는 거나 데이터 활용 어려워하는 거 이런 데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주려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제공된 자료만 보면 구글 광고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중소기업에게는 단순 대행사를 넘어서서 정말 든든한 파트너, 이제 길잡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이 여러분께서 앱소디존이라는 회사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현재 공부하고 계신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앱소디존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딱 고도로 전문화된 부티크 에이전시, 이런 곳의 접근 방식이 혹시 어떤 영감을 주는지요? 혹은 여러분의 마케팅 활동은 지금 얼마나 데이터 친화적, 데이터 프렌들리라고 생각하나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